아마 많이 들어봤던 얘기가 있으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밖에 보지 못한다. 이 얘기를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했다라고 이제 얘기 많이 하죠. 저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공화정을 결국 황제정으로 이끈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서양사에서는 저 시저가 되게 유명해요. 황제를 지칭하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카이사르인 게 그게 전부 이 사람한테서 나온 거라서. 근데 이 지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보고 있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믿지 않고 보고 싶은 것을 현실이라고 믿는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이제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건 오해가 있어요. 갈리아 정기 처음 시작하는데 도입부에 보면 그 갈리아가 프랑스 땅이거든요. 그 프랑스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읊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갈리아 전쟁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그렇게 소개해 놓은 걸 이걸 이제 카이사르의 말이라다라고 하는 원류를 거기서 찾거든. 그 대목이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없다고.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인들한테는 보편적으로 저런 식의 인식들을 갖고 있었대요. 로마인들 자체가. 그러니까 저런 인식을 알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보고 있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현실을 믿는다고. 저 카이사르는 문장가로도 유명했어요. 근데 문장보다 더 유명했던 게 당시에 수사학의 대가였대요. 수사학이라는 건 그러니까 대중연설의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 저 수사학인데 카이사르는 행군법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엄중하게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전승의식 있잖아. 승리했다. 우리 여기서 승리했다 하고 막 난리 부리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 수사학의 대가가 이걸 가지고 로마인들한테 인기를 얻어요. 이 형식을 이 의식을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현실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형태로 저 카이사르가 정립을 해요. 요게 나중엔 파시즘하고 이어집니다. 일단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현실을 정말로 현실이라고 믿고 보고 있느냐.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삼국지연이 해체 방송은 아크의 삼국지는 제1장이 지나서 제2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제1장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동탁이 정권을 어떻게 잡았는가가 1장이에요. 우리는 몰라. 동탁이 왜 정권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하이라이트인데 이 하이라이트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한족이 이때까지 동양사에서 했던 저들의 역사 기록 방식. 우리는 조선조 때 저 한족의 역사 기록 방식을 성경같이 믿었죠.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나라에 황제의 아내가 나라를 그 아내와 그 아내의 세력들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했어. 막. 그것도 그 황제 하나가 아니라 100년에 걸쳐서 A 황제의 와이프 또는 그 엄마가 그 세력들이 계속 그러니까 한 나라 정권을 막 유지를 했어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삼국시대 바로 전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난장을 다 부린 거지. 우리는 이걸 외척이라고 하죠. 이렇게 황제와 아내에게 붙어먹었던 자를 우리는 외척이라고 하는데 이 외척한테 빌붙었던 자들은 권신이라고 해요. 권력을 가진 신하들. 이 신하들이 당시의 지배층이었던 유학자예요. 그리고 이 자들, 이 외척들이 이 난리를 칠 때 이걸 바로 잡고 다음 때로 연결시키고 다음 때로 연결시켰던 사람들이 황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지금 달라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 저 삼국지 시대 앞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요. 당고의 금, 당고의 화, 당고의 옥이라고 하는 1차, 2차에 벌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당고의 2차일 때 그때 태후의 아버지였던 대장군과 그에게 붙어먹었던 선비라는 자들이 저 황간의 세력들을 몰아내겠다고 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건이 제2차 당고의 화거든요. 당고의 옥이라고도 하고 당고의 금이라고도 해요. 그때 황제가 13세의 나이로 황제가 되어서 2년 차였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당고를 2000년간 뜻깊은 유학자들이 황간에게 박해받았던 사건으로 지금까지 기록을 해요. 지금 인터넷에서 제 방송 끝나고 나서나 뭐 방송 중에도 보시면 그 당고를 어떤 식으로 기록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 앞전에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 외척들한테 빌어묻고 막 했는데 제2차 당고의 화가 외척하고 빌어묻었던 깊은 유학자라는 자들이 황간하고 싸우자고 덤볐다가 쫓겨난 거거든. 이건 권력 투쟁이었거든. 근데 이걸 우리 역사는 조선의 역사는 유학에서 받아들여서 저 시대의 역사로 우리는 인식하고 저걸 성경이라고 받드는 거죠. 이걸 지금 해석하는 게 제 삼국지연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동탁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현실이 아니잖아. 현실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은 삼국지 시대의 전반기에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황간들에 의해서 저 권신이라는 자들, 지배층들, 유학자들, 역사의 기록자들 지들이 계속 해먹다가 쫓겨나고 이걸 황간이 했어. 근데 우린 지금 황간을 어떻게 봐요? 저 뭣도 없는 자들, 나라를 유린했던 자들로 보잖아. 그럼 정말로 나라를 유린했던 자들이 누굴까?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삼국지연이고 지금 제가 이 방송하는 형태인 거예요. 카이사르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수사학의 대가로 로마식 군장, 로마식 의장, 로마식 그 뭐 환영 이런 걸 그 대대적으로 벌리는 걸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뭘 보고 싶은 현실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로마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고 싶어 하는 로마인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막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후에 파시즘이 돼요. 그리고 그 파시즘은
다시 나치즘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로 이어지는 마케팅의 기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현실이 아니라 어딘가 우리가 보고 싶었던 현실을 이라고 믿으면서 이때까지 왔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하는 진정성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얘기들은 제 삼국지연의를 보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에 이 사건에 처음 뛰어들었던 계기는 바이럴이 있던 일을 이게 정말 바이럴로 보인다. 어른들이 왜 그 업계를 아는 어른들이 왜 저 아이들의 목소리에 자기의 어떤 행위들, 목적을 실냐 그걸 어떻게 도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 쟤네들은 지금 들판에 저 벼랑 위에 쫓겨갈 건데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거죠. 첫 번째 영상이에요. 제가 이 유진스 사태에 뛰어들었던 첫 번째 영상. 그리고 그때 어떤 팬이라는 말하는 사람이 업계 바이럴 업체가 하는 것처럼 여기에다 시비 붙이고 저기에다 시비 붙이고 내 말이 맞아 니네들 바보 같은 것들아.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빡 돌아서 저 방송 이후에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유진스 방송을 저 친구가 사과 메일 보낼 때까지 하겠다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한 2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작은 채널에 다양한 댓글들이 쌓였어요. 저는 우리를 응원하는 작가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응원합니다 하는 방송을 하고 있으니 제 채널에 달려있는 모든 분들한테 저는 댓글을 달아줘요. 계속 댓글을 달아주면서 그 사실들이 쌓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펜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 펜 쓸게요. 펜을 얘기하면서 펜을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펜. 요게 계속 궁금하잖아. 이게 어디에 펜이냐? 어디에 펜이냐 도대체. 자, 환노위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속하는 사항을 법률 청원 등 의안을 심사와 기타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산 및 결산안 등 예비심사를 하는 곳이에요. 저 환노위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지금 22대로 넘어온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노동행원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이에요.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은 미임금 지급 지연이자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이에요. 이걸 사업주에게 징벌적 우리가 이렇게 돈 안 되는 악성 업체들한테 받아내자 하는 그게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온 국정과제예요. 그리고 모성보험 사업법이라 그래서 최대 2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3년으로 쓸 수도 있도록 한 게 여야가 지금 부딪히는 현안이에요. 여성 문제에 관련해서. 그리고 쟁의행위 법률을 넓히고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지금 걸려 있어요. 21대에서 22대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우리 지금 한 분도 하고 계시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의 그러니까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지금 21대에서 22대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에 관련 법률 저하고 직접 하는 거죠. 저는 현장직 기술자니까 그죠? 이걸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기준을 확대하는 그 개정안이 지금 걸려 있어요. 자, 지금 저 환노위에 걸려 있는 법안이 이런 법안이에요. 이걸 물론 다음 차수로 넘길 수도 있는데 자, 저런 법안이 걸려 있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런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걸려 있는 그 논의하는 자리에 흔히 말하는 직당 내 왕따 문제로 그것도 20대 아이돌이 50억을 박내만내하고 있는 이 아이돌이 저 환노위에 나가는 거야. 저 행위 자체가 일어나선 안 되는 행위인 건 맞죠? 그죠? 그건 맞는데 자, 그래도 저 아이돌이 지금 거기에 나가는 거야.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현안들이 걸려있는 여기에 저도 걸려있는 법안이고 걸려있는 법안들이 많을걸? 그런데 지금 저 아이들이 그런 장소에 나가는 거예요. 또 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방시혁 의장 나오라 그래. 존 환영. 대환영 얘기했잖아. 저는 그 왕따 문제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싸웠던 사람이고 저게 기준이 지금 아이돌이 얘기하는 거 캐파가 요게 평균 캐파라면 지금 한 이 정도 되는 얘기잖아. 이 왕따 문제가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이거보다 월등히 많은 저는 한 이 정도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싸웠던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돌이 나가서 자기 이미지 깎여주는데 대환영. 그리고 방시혁 나오라 오케이 나 환영. 그러니까 이걸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삼성그룹의 소속 계열 회사에서 프리랜서 직원이 다른 팀의 직원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국회를 압박하면 이재용 회장을 국회에 출석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야. 와, 이거 대단히 투명한 직장 환경이 조성되는 나라가 되는데 난 환영. 이거 대환영. 근데 이걸 이렇게만 볼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걸 이렇게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얘기했잖아. 노동 문제가 지금 산적해여 있는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온 노동 문제가 지금 전부 다 생계 문제. 다 생계 문제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문제에 관련되는 거고. 자, 이런 법률들이 다 넘어와 있는데 저 50억을 받는 아이돌이 국회에 나간대. 와, 이게 고마워하는 형태로 보일까요? 아니면 반감으로 작용할까? 기본 공식이잖아. 기본 공식. 저는 이거 되게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보이는데? 그죠? 그리고, 자, 봐요. 계열사에 프리랜서잖아, 아이돌이면. 그잖아. 멀티레이블의 본사 소속 가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개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에 그것도 프리랜서와 아이돌이잖아. 계약에 걸려있는 아이돌 그것도 다른 팀에랑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방시혁 의장을 부른대. 야 이제 그럼 대한민국은 얼마나 지나 이 노동 문제에 관련해서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찬성. 근데 이걸 정말 찬성할 만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방시혁 의장 명신 한번 당해봐라는 거잖아. 지금 팬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너 망신 한번 당해봐잖아. 그러면 자 그렇게 나와서 망신 당하는 거랑 저 50억을 반내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망신 당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될까? 여기서 작용하는 반감은 엔터 전문가들이야. 다들 제가 보면 막 저 반론을 올리는 사람들 막 그리고 뭐 중립에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뭐 지금 뭐 민희진 씨도 그렇고 다 엔터의 전문가야. 엔터 업계 전문가들이야. 제가 제일 모르는 것 같아. 다들 엔터 업계 전문가. 오케이 인정. 그래 알았어. 당신들 전문가야. 근데 한번 기본적으로 보자고. 엔터 업계에서 아이돌을 만들면 이 아이돌이 충성 고객들한테 소비되는 아이돌을 만들어요? 아니면 확장성이 있는 팬층을 확장시킬 수 있는 아이들을 목표로 해요. 나는 엔터를 잘 몰라. 근데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건 알아. 확장성을 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확장성을 보고? 대중확산성? 자, 대중확장성을 놓는데 이걸 해버렸네? 나 같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 같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대환영. 근데 대한민국에 20대부터 60대까지라고 칩시다. 60대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반감으로 보겠냐고 아니면 저걸 와 환영하고 바라보겠냐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놨는데 확장성을 노릴 수가 있어? 이걸 팬들이 했어. 누구의 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팬들이 했어. 와 대단해. 멋있어요. 당신들 캡. 그렇게 해서 기준이 완화가 되면 좋아. 근데 아이돌을 굳이 여기까지 몰아놓는 게 지금 팬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봐요. 민희진 씨의 워딩은 하나예요. 나는 여기서 지지 않는다. 민희진 씨는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자, 하이브는 물러나지 않겠대. 민희진 씨는 싸우자야.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유진스가 있어. 자, 봐요. 민희진 씨가 엄마야. 근데 애들을 위해서 양보 못한대. 이건 자기한테 신념 같은 것 같아. 난 요거 안 되면 안 된다야. 그러니까 난 무조건 싸우겠다야. 그러면 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 친구들은 최소 몇 개월짜리 법률에 의거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가처분이죠. 그죠? 또는 최대 몇 년 동안 이 분쟁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이걸 엄마가 했어.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 상관없이 하겠대. 부딪혔어. 민희진 씨가. 근데 유진스의 팬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말려야 되는데 조정합시다. 가야 되는데 민희진 씨를 밀고 있어. 뒤에서. 밀어서 노동환경 그런 지금 심사하는 자리에 이 아이돌을 갖다 놨는데 이제 이렇게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몇 년이 되는 이 지금 상황으로 민희진 씨 뒤에서 뒷배로 해갖고 밀어주고 있어. 와 대단한 팬. 진짜 엄청난 팬. 그죠? 근데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는 절대 유진스는 아닌 것 같아. 오늘 방송이 그거잖아. 보고 있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믿지 않는, 보고 싶은 현실을 현실이라고 믿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자,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굳이 저를 욕하는 분한테도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죠. 이건 저한테는 이제 진정성 같은 거니까 어떤 분한테 달아드렸던 글이에요. 이건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는 스토리예요. 제 오래 팬이자 절 지켜주시는 팬분은 이진호 기자를 정말 싫어합니다. 당시 800명도 안 되는 제 방송에 출연해 주셨던 30년 차 기자 형님은 기자 호소인 정도로 저 이진호 기자를 표현했어요. 이거 예전에 방송 보면 있어요. 이거 그 할 때 얘기거든. 인지웅 씨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을 때요. 그 형님이 저한테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진호 기자를 기자 호소인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알 사건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진호 기자를 보고 있어요. 계속 세심하게 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우리 팬들을 아시잖아요. 방송에서 제가 이진호 기자한테 직접 사과했어요. 내가 이런 편견이 가지고 있었음을. 그리고 앞으로는 꼭 기자님이라고 불러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송으로. 그리고 인지웅 씨하고 이진호 기자 간에 대립이 극한으로 달려갈 그 시기에 이진호 기자 쪽의 사람들이 다 막 거기다가 막 악성 댓글 달고 있을 때 거의 처음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저 이진호 기자 쪽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제 채널의 구독자가 그 당시에 90%가 인지웅 씨 채널을 보고 있었던 그런 채널을 운영하던 제가 그때 800명대 중반에서 900명대 이렇게 가기 바로 전 단계였거든. 그때 600명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제 구독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결국 제가 분석했던 자료들이 맞았고 지금까지도 제 방송 중에는 이진호 기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분이 계시지만 제가 이진호 기자의 취재한 영상을 인용해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반감을 표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절 지켜주시는 팬이에요. 이런 분들은.
근데 지금도 이진호 기자를 싫어해요. 저를 지켜주는 팬인데. 근데 제가 이진호 기자의 영상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 걸 이제 반감을 표하지 않아요. 제가 이때까지 딱 2번 인용을 했어요. 그 아래서 한 번 인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애들 돕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래서 이 글의 대상한테 제가 물었어요. 당신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 그러니까 저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레카라고 폄하하시는 그 영상을 제작할 때 이진호 기자님께 인용을 허락을 받으며 2일 동안 제가 그렇게 바이럴 되는 사이트들 제가 직접 다 찾았어요. 그래서 15개 사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원본을 찾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고, 결국 내가 의심했던 사실, 이진우 기자님의 취재 사실, 제가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한 사실로 그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에 제가 가장 성토했던 바이럴 업체가 붙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빡 돌아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제가 지금 이 댓글을 단 분, 그러니 당신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꾸 반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반복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셔야 이 다음 대화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직접 겪고 제가 확인하고 제가 고심해서 평가를 끝낸 그 사실만큼 당신이 믿는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믿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댓글로 남겨놨어요. 이런 글을 남겨드렸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절 보고 뉴진스 팬이 아니래.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대. 이분이 지금 제 채널에만 대략 20개 정도의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민희진을 응원하고 제가 저런 표현을 써야 될 만큼 그런 식의 옹호를 했던 사람이 자기는 민희진 팬 아니래. 뉴진스 팬도 아니래. 이 논리에 무슨 보여요? 그냥 민희진이 억울해 보여서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래.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조금 더 강한 멘트로 댓글을 달았더니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삼국지연이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그런 삼국지연이 하잖아요. 자기는 이쪽 역사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와서 이 채널을 처음 봤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처음 채팅방에 등장했던 게 9월 28일이에요. 그리고 이분하고 저하고 했던 내용들이 영상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역사를 하는 거에 흥미로워서 이 채널을 가입했다. 이 사람이 가입한 날이 9월 29일이에요. 28일 날 처음 채팅방에 등장해서 민희진을 옹호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제 채널에 반대 의견을 이제 남겨놨으니까 이 채널의 의견들이 되게 풍부해졌대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직접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채널에 갔는데 그 채널의 주인이 나의 장문의 글에 똑같은 장문의 글로 대략 15개 이상의 댓글을 달아줘요. 그러면 채널 주가 지금 그 댓글을 다는 사람한테 배려를 한 걸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제 채널에 반대 의견을 남겨줬으니 풍성하게 해준 걸까요? 이 논리의 구조 보이나요? 이 지금 논리의 변화들이? 그리고 어떤 팬은 장문의 글을 쓰셨기에 뉴진스의 이런저런 이슈가 물리는 건 오늘 이런 얘기처럼 팬으로선 이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성의 있게 댓글을 남겨놨어요. 그분도 되게 길게 썼어. 그 글을 다 읽고 그분에 대한 지금 팬이시라면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썼어. 근데 안 봐. 가버렸어 그냥.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중립의 시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채널 주화에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게 반감이 든다고 막 상당히 장문의 글을 성의 있게 남겼어요. 이걸 보고 제가 정말 정성스려서 글을 썼어요. 근데 글을 쓰는 과정에, 그렇잖아, 정성스러운 글을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 그 사이에 이 채널은 이런 채널이다. 봐요, 이 사람들. 이 사람의 편견을 봐라. 이런 식으로 댓글을 2개나 달아놨어. 그 사이에. 그 글을 쓰고 있는 사이에. 그리고 제가 정성스럽게 글을 마감을 하고 답글을 하고 나서 이분한테 얘기했지. 그거 오해시라고. 이렇게 글 썼다고. 그랬더니 뭘 했는지 알아요? 글이 너무 길어서 못 읽겠대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 댓글 하나 남겨놓고. 그럼 못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저런 답변을 남기면서 조롱하면서 간 거죠. 우리는 이걸 모욕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제가 이미 영상에서 한번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삼국지 원고를 되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장문의 글을 썼어. 근데 조금 뭔가 있어 보이는 분이야. 그리고 또 연배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정성스럽게 제가 원고를 쓰면서 댓글을 다 달아놨어요. 그게 10몇 차례가 오고 갔어. 상호한테. 그리고 그분이 저보다 선배라 그래서 50대 중반이고 저는 50대 초반이니까 50대 중반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계속 선배님 해가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저는 한결같이 사회적 상식의 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은 지금 아이돌이 이게 정당하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더 이상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어떻게 50대 둘이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상식, 상위 개념인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돌의 정당성만 자꾸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매듭을 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영상에서 도저히 듣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인 것 같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 얘기에 기분이 상했대. 화가 났대. 자기가 쓴 글 이때까지 제가 삼국지 원고를 쓰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남겨놨던 글 포함해서 자기 글 다 지우고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구독 취소하고 나간다는 댓글을 남기고 가버린 사람이야. 오케이, 갈 수 있어. 오케이, 갈 수 있지, 뭐. 아무리 그래도. 그죠? 아무리 내가 채널주가 노력을 했어도. 그러니까 이분의 자유니까 오케이, 인정. 그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진짜 며칠 안 있다가, 저 아이들이 그때 예정했던 날 있잖아요. 그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 저 기자, 제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그 기자 나와서 그 글을 한 거 있죠. 그걸 제가 최초로 누구한테 알았냐면 그 사람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어. 잘 지내시죠 하고. 그때 제가 마침 확인을 했어. 마침 확인을 안 했으면 몰랐을 건데 마침 확인을 해서 알았어요. 올라간 지 4분인가 5분 정도밖에 안 된 영상이었어. 그 영상이 인터넷에. 그 영상을 홍보를 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저랑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기분 나빠서 구독 취소하고 간대. 그리고 나서 저 댓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겪었던, 이 작은 채널에서 제가 겪었던 사실이에요. 저분들이 지금 했던 사실은 뭐냐는 거, 자기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 뭐냐는 거지. 저분들이 오늘 이 방송의 목표 그거잖아. 저분들은 안진홍 기자나 이진호 기자가 렉하고 잘못된 의견을 전달한다 그러잖아요. 사실을 취재하는, 잡아요. 제가 이진호 기자한테 사과했던 것도 그래서예요. 사실을 취재하는 거니까 사실이라는 걸 취재해서 던지면 여기가 중립이죠. 이게 사실일 경우에 투입되는 건 기사는 중립이에요. 여기엔 의견이 아니라고 중립일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이건 사실이잖아. 사실을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잖아. 여기다가 만약에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떤 식의 의견을 하면 편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식의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사실 자체로 조치하는 거잖아. 사실 자체로. 그러니 사실 자체가 중립인 거지. 근데 이 사실이 나오는 시점을 이걸 뭐라 그래? 렉하라 그래. 요건 뭐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보는 투입했던 기자가 편견을 가지고 투입시킨 걸까? 아니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걸까요? 중요한 건 사실은 사실 자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편견이 아닌 형태로 바라보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사실이 거짓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사실이 아닌 걸 떠났으니까 당신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논리구조상 맞아요. 그죠? 근데 사실을 취재한 사람이 사실을 드립했는데 이 사실을 가지고 저희 렉하고 뭐 편견이고 어느 편이고 이래. 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지? 왜 사실에 집중하지 않지? 아까 얘기했던 저 4명의 케이스 봐봐요. 이거 외에도 많아요. 저는 제가 지금 하는 게 사실인 거죠. 제가 이 작은 채널에서 겪었던 사실인 거예요. 어떤 거냐? 자, 어떤 이는 제가 이건 바이럴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던졌던 그 영상에 막 비아냥을 대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시비를 걸고 조롱을 하고 막 해. 그럼 그 자체가 보는 내가 바이럴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지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비아냥을 거려버려. 그러니까 제가 밴을 시켜버린 거지. 그 일 때문에 지금 제가 뛰어들어서 또 하나의 사실이 생긴 거지. 유질슨 건을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사실이 생긴 거죠. 그 사실 때문에. 그죠? 또 어떤 일은 정성스럽게 자기의 말만 막 해놓고 가버려 그냥. 의미 없어. 남들의 얘기는 나의 정성스러운 말인 거야. 내가 바라보는 현실이 사실은 이거죠. 아, 이 팬은 이렇구나. 이런 팬들은 이런 팬들이구나. 또 어떤 팬은 자기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채널을 막 힐난을 내. 내가 장문의 글을 쓰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사람은 편견에 빠졌다 막 이러면서 막 떠들어. 정성스럽게 쓰고 나서 그거 아닙니다 하고 보내놨더니 길어서 못 읽게. 나는 길어서 못 읽어. 갈게. 이런 팬이에요. 또 어떤 이는 자기가 50대야. 그래서 그 50대의 사람이랑 사회적 책임이랑 아이돌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돌 행위에 대한 정당성만 계속 얘기하고 이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인 사회적 책임은 보지를 않아. 그리고 당신 방송에서 내 얘기했으니까 나 기분 나빠서 당신 채널 없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내 흔적 남기는 것도 싫어하고 다 지운 사람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딱 3분에서 7분 사이 그 사이에요. 그 사이 10분도 안 된 영상이거든. 그 영상을 나한테 보라고 그러고 홍보를 하고 있네. 또 어떤 편은 자기가 이 사람을 막 보호해주기 위해서 막 한 20개의 댓글을 달면서 그렇게 막 하고 그렇게 막 여기저기 자기의 의견들을 해놓고 내가 지금 당신 채널에 풍부함을 지금 하고 있잖아. 난 당신한테 구세해주잖아. 나는 당신의 역사 채널에 들어왔는데 근데 구독 날짜가 29일에 28일 날 제 방송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서 민희진 씨를 보호하다가 29일 날 가입을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 채널을 풍부하게 해줬대. 다른 어떤 몇십 개의 글들 그 정도의 애정을 가진 사람한테 그 정도의 글을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구 팬인가를 모르나? 이 사람이 애정을 쓰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글인가 그거 했는데 최소한 내가 댓글 하나를 달라면 그 원문을 보통 2-3번은 읽고 내가 다른 댓글을 이후에도 2-3번은 더 읽는다고. 이거 복귀라고 하는 거라고. 그죠? 자기가 말하고 있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이건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니야. 어떤 현실이 아닌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케이스들만 봐요. 이 채널에 지금 영상을 올리고 2주 동안 제가 이런 케이스들을 사실로 인지하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어떻게 보여요? 이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팬이 나한테 그걸 자극을 한 거잖아. 팬인지 바이럴 업체인지 이건 내 사실인 거잖아. 저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이브에 돈 받아 먹었다고 자기 머리 바리깡 하나 사갖고 10년이 넘도록 자기 머리 깎고 있는 내가